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전 6시 4분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오후에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수익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손실에 위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2만 원의 공모 청약 받으시고, 야, 나 상상을 한번 꿈꿨었는데 가지 못하였고, 그리고 상한 우선주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들여다보니 4월 21일 상장이네.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또 급등을 나왔다가 조정.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을 했죠. 사실 여러분들 엔젤 로보틱스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표이사 공경철 씨와 그리고 이제 부대표인 분,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이 병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주를 봐야 되는데 LG를 봐야 돼요.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LG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주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에 주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LG는 어떤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로봇의 진심이구나.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LG전자의 1대 주주로 올라와 있죠. 아, 이게 지금 보게 되면 LG가 지금 이 처음에 이 엔젤 로보틱스에 상장되기 이전부터 초기에 스타트업일 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 주주인데,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 전략적인 투자를 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사업 속도를 낸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사실 이번에 LG전자가 투자한 걸 가만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로보스타에 대한 지분 투자와 더불어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죠? 베어 로보틱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투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안해야 될 사실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LG와 쌍벽을 이루는 대기업이 누가 있죠? 삼성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LG와 삼성의 승부수가 지금 갈리는 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누가 최대주로 올라와 있죠? 삼성전자가 최대주로 올라와 있어요. 자, 왜 이 삼성전자는 최대주주, 2대주주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이 조금 더 지분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쵸. 이 로봇 시장은 앞으로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사실 이 엔젤 로보틱스를 다루고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교하면서도 시총의 문제를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대략적으로 엔젤 로보틱스는 대략적으로 지금 1조 원 정도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3배 차이긴 하지만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엔젤 로보틱스가 삼성처럼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런 등폭 과정을 반복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1번과 2번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렇게 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갈 수 있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했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지분 투자했을 때는 이때 투자를 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번 더 하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걸 봤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LG에서 분명히 추가 지분 투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상장 전부터 투자를 했다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모가가 2만 원이 2만 원 밑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어떤 투자를 했죠? 상장된 다음에 투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부여하면서 이 핵심 2배까지 끌어올리고 다시 추가 투자 나오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엔젤 로보틱스는 지금 상장되기 전부터 LG가 투자를 했으니 결국은 엄청난 싼 가격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LG에서 추가 투자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겠죠. 자, 요 부분 오늘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고 오늘 오후는 여러분들과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리부터 사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쥐타자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날 이렇게 좀 그래도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많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1,000억 정도 운용했었거든요. 이 종목은 항상 어떤 산업군, 즉 비교할 만한 지표를 따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99.9%.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엔젤 로보틱스의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게 있죠? 로봇 사업이 있죠. 근데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뭐죠? 네, 맞습니다. 웨어러블. 즉, 그 뜻은 뭐냐면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봇과 의료기기가 합성이 돼서 하나의 맞아요. 의료기기 로봇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의료기기 로봇, 웨어러블, 입을 수 있다, 착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상장 기업 중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그냥 킵고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물론 좋습니다. 킵고잉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아프죠. 그죠? 공모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사실 휘청됐을 때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시 내려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하나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봐야 되겠죠. 그게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자,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뭐죠? 협동 로봇 시장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장된 지 한 4개월 되지 않는 이 종목도 관련 기대감으로 올랐죠. 자, 휴림 로봇. 물론 이제 이것도 색깔은 좀 다른 로봇일 수 있지만 상장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는 로봇과 의료기기라는 걸 포함되고 있는데 의료기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피부 미용과 어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물론 피부 미용 관련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총에 대한 규모를 비교할 때 제가 운영했던 펀드들도 항상 이런 룰을 따르거든요. 항상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도 이런 그림 첫날이 가장 기존 주들의 매도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조정 그리고 거래. 근데 이때 오를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존에 받아간 주주들이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수급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들이 맞아요. 스타트업 기업, 즉 상장된 지 얼마 아니하였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첫 번째 자금난이 있죠. 그래서 LG전자로부터 투자를 받죠. 그래서 우선주, CB, 컨버터블 본드 등 이런 어떤 사채 물량들이 꽤나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월 20일에 분명히 최근에 기사화됐던 어떤 게 나오죠? 전환 우선주라는 게 나와요. 30만 주 정도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연휴 끝나면 4월 1일 날 상장이 4월 달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4월 20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예측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단기 투자만 원한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단기 투자만을 원한다. 나는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만 하면 나는 맞아요. 이렇게 탈출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때마다 주식을 좀 모아가면서 큰 손실만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맞나요? 맞으면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일러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을 상장 전부터 여러분께 영상을 찍으면서 도와드렸거든요. 자, 사실은 제가 4일 전에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웬만하면 한번 끊고 가시죠 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내일 이 가격까지 오릅니다. 이 가격 전량 매도 한번 하고 가시죠. 신규 상장주에 규칙이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따상상 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때 고가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호스입니다. 자, 오늘 엔젤 로보틱스 홈페이지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감. 자, 이때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상 속의 엉덩 관절 로봇,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쭉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분위기는 어떠한가, 주가 흐름은 어떠한가 이런 거 쭉 일러드리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걸 보게 되면 느끼는 건 뭐죠? 착용을 하고 있죠. 그죠? 착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의 의지를 조금만 보이게 되면 로봇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아직까지는 국내에 비교 설명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공존하며 상생하는 웨어러블 로봇이다. 라고 해서 하나씩 일러드렸죠. 그리고 로봇 시장의 개념을 좀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1번, 청소기 로봇이 있고, 두 번째, 산업용 로봇이라고 해서 공장에 쓸 수 있는 로봇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두산 로보틱스가 영위하는 그 부분이죠. 네 번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이 인공지능 로봇이란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AI가 스스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다. 이걸 소개시켜드리면서 다섯 번째인 웨어러블 로봇. 사실 이 부분이 도입된 거는 삼성전자에서도 아직 치고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자, 아마도 따상상은 못 가겠지만 많은 상승률을 보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쭉쭉 더 봅시다.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일러드리고 설명을 다 해드렸죠. 공경철 씨 대표이사. 로봇 공학 권위자다라고 해서 카이스트, 그리고 나동욱 부사장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을 보면 결국은 의료기기와 로봇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라는 설명이었어요. 자, 쭉쭉 볼게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경쟁률이 1157대 1, 그죠? 근데 22,000원이라는 이 따상상까지는 공모 시장에서는 22,000원까지 가지 못하고 2만 원에 끝냈다. 자, 그러면서 리스크 요인을 하나 일러드릴 겁니다. 자, 이게 기관 투자자 미납 없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지만 기존 주주들이 이런 부분, 확약 비율, 이게 30%에서 27%로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2,100억 정도 되는 종목에 750억이면 꽤나 많은 물량이라서 기존 주주들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라는 표현 잡가 들을게요. 있는 주식이라는 거는 상장됐을 때 누군가가 팔 수 있는 수량이거든요. 근데 국내 기관이나 일반 청약자보다 가장 큰 게 기존 주주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고 했어요. 그죠? 보통은 기관의 매도와 일반 청약자의 매도가 가장 주를 이루는데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의 물량이 가장 많다는 거는 이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요 종목들을 비교 설명을 해드렸어요. 상장됐었던 신규 상장주 첫날에 사면이란 종목도 첫날에 맞아 썩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이런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 레이모 로보틱스를 참고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첫날에 12,000원이 하한가, 상한가는 8만 원이다. 그죠? 3배 올랐을 때 6만 원. 이런 소리를 이제 여러분께 다 도와드렸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엔젤 로보틱스 26일 상장 시초가 형성에 따른 가격 전략 시나리오 6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관련 애널리스트, 제가 펀드멘트 생활 20년 동안 했잖아요. 사회 긍정적으로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었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과거에 필드에 있었던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 개인 채널 이제 주식타짜 안교수라고 해서 이제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면서 붙었던 별명인데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자, 요 부분 제가 이제 승인을 해드릴 건데요. 만약에 공부나 아니면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도 주기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010-4822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젤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 채널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명의 시장에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3월 27일 전환 우선주 이슈로 인한 상승 구간대이지만 일단 한번 차익후에 재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이때 한번 일러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였죠. 자, 시초가에 한번 매수해 보시죠. 단기 수급 이슈로 인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시초가 접근합시다. 레포트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8시 10분에 미리 보내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수익권이죠. 아직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21%까지 끌어올려서 다시 10%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시초가는 6만 원이었죠. 항상 이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게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의료기기 업종에 참조할 수 있는 지표, 두산 로보틱스라는 협동 로봇, 그리고 레이모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도 다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엔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보고서가 나와 있었죠. 웨어러블 로봇 선장 기대. 이 윤철환이 이름으로 제가 이제 탐방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일러드렸던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전환우선주 30만 7천주. 이게 뭐죠?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의 상장일은 4월 20일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공부방에서 제가 다 다루도록 하는데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는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을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사회의 부조리 현상과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모두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영상을 제가 제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400만 주에서 1430만 주로 늘어난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그리고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배당을 먼저 주는 우선주입니다. 다만 투표권이 없어요. 기존 주식처럼. 그리고 상환 우선주는 기업이 매각을 하든 아니면 청산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자녀 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근데 이것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럼 뭐죠? 투표권이란 게 생긴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물량들이 30만 주가 추가됩니다라고 했다가 급락을 하고 다시 급등을 한 거죠. 이거 생각해보니 4월 20일이구나.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저 개인 폰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젤, 그리고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세요.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움되는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안 그래도 저도 탐방을 좀 다녀왔고요. 그죠? 금융권 세미나, 연기금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탐방을 다녀오거든요. 자, 탐방 자료.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그리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6명의 의견을 좀 담아봤어요. 중장기적으로 레인보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 부분을 다뤘을 때 과연 적정한 목표가라는 게 얼마가 나올까? 현재에 대한 실적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성장성,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당기는 현재 가치 할인법으로 인해서는 얼마의 주가를 부여하는 게 옳은 것인가를 좀 물어봤고요. 이 부분을 첨부해 놨어요. 이 부분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LG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지분 투자가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좀 포함해 놨어요. 근데 좀 민감한 문제예요. 어떤 기사가 나올 겁니다. 분명. 어떤 기사가 나올 텐데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누구와 미팅을 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 내용이 나오면 다음날 분명히 LG전자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늘렸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삼성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자,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는 볼을 차면 안 된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것도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자, 이쪽으로 엔젤 다시 한 번 더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항상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올해 56입니다만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이런 주식 투자, 이런 어떤 뭐랄까요? 한 분의 낙오자도 없는, 그리고 가치 있는 기업은 가치 있는 기업대로 누구나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크든 작든의 수익, 이걸 도와드릴 때 제가 가장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볼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 현상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작년 7월 16일부터 종목들을 이렇게 해서 세미나 다니면서 이렇게 연기금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올려드렸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채널에서 올려드렸고 근데 어떻게 됐죠? 2567%의 수익을 발생시키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목으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큰 판을 보고 시장과 산업과 업종, 시장의 분위기는 뭐 이런 거 있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는가 동결하느냐에 따라서 로봇이란 것도 성장성을 부여하잖아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엔젤 로보틱스도 사실 전환사채라는 부분 그리고 우선주라는 부분 이게 뭐죠? 돈이 필요해서 발행한 자금이죠. 부채 비율 높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동결기에 가장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금리를 만일 인상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약간의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고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의 로봇 주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로봇 주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로봇의 흥행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장, 이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시장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사실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엔젤 로보틱스는 사실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AI라는 시장의 지금 성장성의 무게중심을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죠. 그걸 알아야만 우리는 어차피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지만 중간에 있을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맞아요.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산업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면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수익률들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로봇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뭐 로봇에 관심이 많겠죠. 자, AI, 로봇, 자율주행해서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이다라고 해서 제가 1세대 펀드베이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세미나를 개최해요.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을 보는 로봇 산업에 대한 분위기 전부 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서 종목을 좀 소개 몇 개 할 거거든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엔젤 구독 그리고 세미나까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확히. 아시죠? 수요조사에서 제가 이제 소강당을 좀 열어드리긴 할게요. 앞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 조금 죄송합니다만 비좁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을 보는 큰 눈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타짜 안교수 개인 채널에 벌써 이제 10일밖에 안 됐는데도 3,000명의 구독자 분들이 지금 거의 모이고 있어요. 제가 3,000명이 넘게 되면 이벤트를 건다고 했는데 뭘 만들면 좋을까?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 하나의 로봇도 로봇의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자, 3천만 원을 가지고도 3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자,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요번 이벤트를 한번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당첨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잘 모르겠습니다. 3,000명 기준으로 이제 선착순으로 봤기 때문에 자, 이쪽은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겠어요? 엔젤 구독 그리고 10억이라고 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잘 되시길 희망하고 그리고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저 공인입니다.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의 부조리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라는 뜻으로 영상을 찍고 개인 채널 운영 중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뭐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요. 다시 돌아가서 종목에 승부내는 사람들은 글쎄요. 단기적으로 몇 번의 수익률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의 실수로 맞아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제가 개인 채널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의 공부를 통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떤 부분인지.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자, 요런 공부 내용을 제가 일주일에 3회 정도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예, 펀드맨 시기에 제가 배웠던 방법입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